어제 단행됐습니다. 6개 부처의 장관 인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들, 주요 정치인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모습들, 먼저 법무부의 정성호 의원, 후보자들입니다.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호중 의원, 다선 의원들이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성 장관 후보자가 2명이 있는 것도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분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각각의 후보자를 평가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저도 정권을 굉장히 많이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인사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 뒷말 없는 첫 개각 인사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균형감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당장 일할 수 있는 실무형 장관들로 임명했다. 그리고 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표적일 텐데요.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는 쓰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인 출신들 장관들이 여러 명 임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책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재부 출신이긴 하지만 기업으로 갔다가 사실상 기업에서 역할들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내각에 오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실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인사를 보면 인사가 만사다 이런 평가들을 우리가 하곤 하는데요.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어떤 국정 철학을 원하는지, 일개 장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가 인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부처 장관들의 경우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어울리죠.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어울리겠죠. 왜냐하면 민노총 출신 위원장이기도 하고 현직도 노동자이기도 했잖아요. 기관사 출신을 바로 노동부 장관으로 첫 사례로 지금 끌어올려서 후보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가 그대로 인사에다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점은 평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축구 대표팀으로 치면 신구에 좋아졌고 실력들 좋고 다양한 인선 베스트 팀이다. 장성철 소장님 전체적인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김성환 평론가님 너무 찬양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찬양까지는 아니고 특별히 조금 뭐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제가 봐도 좀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민주당 정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인사들, 인재들, 정치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약도 마련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제일 잘 각 부처에 투영시킬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호흡을 맞춰온 정치인들, 또 그 상임위에서 여러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분들이 제일 잘할 수가 있어요. 집권 초기에는 이래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 운영 기조도 일관되고 힘이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제일 잘하신 게 정치인들 출신들을 지금 현재 내각에서 44% 정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반 정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 장악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상임위 내에서의 법률안 처리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따오는 거, 솔직히 각 부처 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안이 처리돼야 그 부처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엔 정치인이에요. 장관은요, 뭘 막 계획 세우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뭐 지시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방향성을 정해주고 그 필요한 예산과 법률을 정리해주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정치인 출신들을 대거 내각에 기용을 한 것은 그렇게 부처 장악과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측면과 또 민주당의 여러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뭐 예를 들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 뭐 도지사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시장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다음번 대선 때 뭐
보다 큰 지도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네. 이것은 대단히 정말 잘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 봐보세요. 교수 출신, 관료 출신 데려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도 망하고 정책 제대로 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재까지 장관 인선은 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해서는 약간 좀 비판할 대목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장성철 소장께서 김성환 평론가보다 좀 더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민주당에서 정치 고관여층이 지금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의원,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차관으로 이진수 차관까지. 이진수 차관이 이제 친윤 검사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이 정도 인사 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어정쩡하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우려가 그냥 우려로 그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검찰 내부의 반발도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수사 기소를 얼마나 현실감 있게 잘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반발, 그리고 국민에게 얼마나 법률 서비스를 잘할 것이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큰 틀 안에서 개혁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검찰 내부를 잘 알지 못하는 인사들이 들어가서 그 개혁 작업을 하다 보면 막 충돌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검찰 내부에 거센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검찰을 잘하는 인사가 일단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인사들이 결국 검찰 개혁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바로 일종의 개혁 작업에 들어가면 아마 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를 보면 가장 최측근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윤호중 의원 둘 다 이제 5선인데요. 윤호중 의원을 이제 경찰을 담당하죠.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내부의 불안이나 안정감이 흐트러진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직을 다잡을 수 있는 인사들을 그 사이에 배치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인 친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진수 형사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한다거나,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다거나, 봉욱 전 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포석이 아닐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는 검찰 개혁의 1순위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국회라고 본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은 개혁 작업을 하는 거는 입법부 역할이고 민주당이 그걸 하는 것이다. 검찰이 개혁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번 인사에서 확실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이 있을 때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친윤 검사라고 분류했던 사람이 법무부 차관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보고요. 조국혁신당 쪽에서 당장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달리 좀 시각을 바꿔서 보면 여권 내부에서 견제를 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전 이런 목소리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하면 모든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권 전체가 우리가 날리면 했지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여권 내에서는 계속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받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한 6개월 이내에 개혁 작업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시점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추석 전에 모든 제도 개혁을 끝낸다.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한 3개월 남짓인 거잖아요. 3개월 남짓 안에 제도 개혁을 완성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